전체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냄새가 난다면 지금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다른 제목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입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치과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치주 질환이 있다든가 충치가 있어서 입냄새 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소화기성, 우리가 이제 위장간의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생기는 그런 입냄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냄새가 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위에서 이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정체가 됐을 때 문제가 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가 계속 움직이면, 즉 연동 운동을 하면 음식물도 소화가 돼서 아래로 내려가지만 또한 가스도 같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가스가 이렇게 못 내려가면 자꾸 트림을 하거나 미세하게 위로 올라오죠. 결론은 이런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위 자체에 운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두대의 위 움직임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는 두 개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의 문제는 주로 등하고 연관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 중에 등에 흉추 6, 7번. 그래서 우리가 등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위 기능이 좀 떨어지고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죠. 흉추 6, 7번. 등 쪽에 우리가 불에 접근 닿는 부위가 좀 굳어져 있거나 그런 등 쪽이 안 좋으면 자꾸 위의 움직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를 치료할 때 등하고 위쪽을 같이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내려가죠. 교감신경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문제가 돼서 위를 움직여주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교감신경은 실제로 뇌신경으로 바로 이렇게 뇌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감정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즉,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도가 떨어져서 위의 운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의 문제, 척추라는 등의 문제, 이런 건 자세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위 운동이 떨어지면 입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횡격막 기능하고 되게 연관이 많아요. 횡격막은 실제로 위하고 식도 사이에 위식도 관략근을 보조하는 역할도 하고, 횡격막이 숨 쉴 때마다 적절히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 자체가 위를 적절히 마사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 운동을 촉진시키죠. 횡격막 기능이 떨어지면 위 운동이 떨어지고, 위식도 관략근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 부분이 위식도 역류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아까 음식물에 가스를 포함한 게 역류되는 경우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횡격막 기능을 좋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횡격막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주택에는 횡격막도 목하고 등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의 문제랑 연관됐다는 걸 제가 쭉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관리하시면 좀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적인 탈수예요. 기능적인 탈수. 여러분들이 몸에 수분이 적으면 내장 쪽으로도 수분이 적게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분이 적으면 혈액량도 좀 줄어들고, 혈액을 주로 중요기관, 뇌라든가 뭐 심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기 때문에 내장에도 좀 적게 가요. 그래서 이런 내장으로 기능적 탈수에서 수분이 적게 가면 위쪽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물을 조금씩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뭐 화장실 가기는 걸 꺼려 한다든가, 그러면 오래 이제 이게 탈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탈수에 익숙해져서 계속 물을 좀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위의 문제도 일으키고, 또한 입 점막도 건조해지면서 좀 더 입냄새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위열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위열은 뭐냐면, 위의 기능이 좀 과도 황진된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음식을 좀 자주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세 허기가 지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실적으로는 항진돼서 위에 이 내장 자체 열감이 많은 겁니다. 열감이 많다 보면 결국 열이 위로도 올라오고 가스도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세 허기지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식사량을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찬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면 실적으로 더 안 좋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차, 주로 이제 국화차가 도움이 된다고도 하는데, 국화차라든가 뭐 카모마일 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차를 드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위산이 분비가 적게 되는 분들이 또 입냄새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위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하죠. 뭐 위산이 이제 단백질을 분해하기도 하고,
들어온 음식을 산이 이제 좀 더 잘게 부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산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위산 과다만을 생각하는데 위산이 적은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분비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위산 분비물도 같이 적어지고, 또 하나는 오히려 속이 쓰려서 제산제를 잘 쓰는데 제산제를 쓰다 보면 산이 적게 나오죠. 그럼 산이 적게 나오면 음식물이 좀 소화가 적게 돼요. 그러다 보면 위에선 충분히 소화가 안 되면 빨리 장으로 내려보내는 않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위에 음식물이 정치하는 시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가스의 생성으로 인해서 그게 오히려 이렇게 냄새가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약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속 쓰리다고 무조건 제산제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음식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적절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냄새가 난다면 지금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면 좀 더 냄새도 줄이고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